부산의 작은 마을, 좁은 골목길과 한옥, 곡선 지붕과 낮은 벽이 특징인 전통적인 한국 가옥 사이에서 고요함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봄의 시작, 벚꽃 향기가 북쪽 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와 섞여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24살의 젊은 여성으로 할머니와 함께 그중 하나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엄격한 표정을 지닌 분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으로 오후마다 마당에서 김치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서유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을 사고로 잃은 후 할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의 파트타임 일과 집안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서유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갈망은 어떤 전통이나 자식으로서의 의무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광장시장의 붐비는 거리에서 걷고 있을 때 서유는 평범하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혈의 한국인 같은 외모를 가진 외국 남자가 길을 잃은 듯 펼쳐진 지도를 들고 한글을 해독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서유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정중하게 예의 바른 어투로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녀의 접근에 놀라며 눈을 들어봤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갈색이었고 미소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 네, 제발. 안구역을 찾고 있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는 망설이며도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대답했습니다. 서유는 그의 노력에 재미를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접는 것을 도와주며 그가 목적지에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민준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혼자 여행 중이었고 사찰, 시장, 마을들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는 거기서 끝나야 했지만 민준의 눈에서 느껴지는 호기심과 연약함이 서윤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딛기로 결심하고 그를 안구역까지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민준은 한국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그의 외국인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유는 시장의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민준을 매료시켰습니다. 떡볶이의 매운 향기, 반찬의 기름이 끓는 소리, 전통 천이 상인들의 바구니에 걸린 빛나는 모습 등을 이야기하며 민준은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서유는 수년 만에 느낀 가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은 북촌을 탐험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서윤이 일하는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서윤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에 서윤의 마음속 저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고 관악산의 사찰을 방문하거나 경복궁의 정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곳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갈등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외국인이었고 그녀의 마을의 엄격한 전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이 가문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반대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준과의 관계가 가정의 기대를 어기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조계사에서 햇살이 은행나무를 비추는 그 오후 민준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고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와 기도하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서윤은 한 걸음 물러나려고 했지만 그 부드러운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세상은 사라지고 그녀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그 순간 받아들였습니다. 서윤, 나는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만 생각나. 민주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쪼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손을 빼고 민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눈은 그의 눈을 피하며 우리는 안 돼, 민준. 복잡해.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유는 올바른 선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민준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의 불안감을 눈치채고 어느 날 밤 마당에서 한복을 바느질하며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서윤, 뭔가 불안해 보인다. 무슨 일이냐? 할머니는 단호하지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가진 유일한 가족과의 결별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할머니, 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바느질을 멈추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 당신은 우리 가문의 이름을 지니고 있어요. 행복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가문의 조화와 균형을 해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말은 서윤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항상 논리대로 따라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서윤의 마지막 밤, 민주는 서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은 서울을 내려다보는 전망대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너를 한 번 더 보고 떠나고 싶었어. 민주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참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의 한쪽은 그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이기적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을 허락하며 내가 아는 것 이상의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밤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뭔가가 자신 안에서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 로맨스는 짧고 금지된 것이었지만 그것은 서윤에게 전통과 욕망의 그림자 사이에서 항상 선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선택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서윤의 일상은 다시 단조로워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할머니를 돌보고 카페에서 일을 했지만 그녀 안에는 변화를 일으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살기 위한 욕망, 자신을 억제하는 기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봄은 여름으로 바뀌었고 북촌의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매미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일을 열심히 했지만 예전처럼 얼굴에 떠오르던 미소는 이제 좀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의 고요함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구 반대편에서 민준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하곤 했습니다. 의심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7월의 어느 뜨거운 아침, 서윤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종이를 사용해 소통하지 않던 시절이라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봉투에는 미국의 우표가 붙어 있었고 열어보니 민준의 단단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멀리 있어도 서윤을 잊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미국에서의 일상에 적응하려고 애썼지만 그녀를 만난 후 자신 안에서 뭔가 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준은 서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러 오라고 초대하며 이 기회를 통해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라고. 며칠간의 망설임과 할머니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할머니는 놀랍게도 말없이 그녀의 여행을 지지해 주었고 서윤은 국제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뜨겁고 건조한 공기와 도시의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민주는 공항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서윤은 거리가 가져다준 모든 무게가 그 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그녀에게 미국에서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역시장과 문화축제, 관광 명소로 데려갔지만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은 작은 한국 음식점에서의 대화였습니다. 나는 우리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서윤.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민주는 테이블 위로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말을 하나하나 흡수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삶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전통의 그림자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민준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맞이할 것인가.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음식점의 주인, 강한 한국식 악센트를 가진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났어. 그는 마치 서윤의 마음속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여기에서 아내와 함께 내 고향을 찾았지. 때로는 마음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이야.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녀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서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민준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손자 서윤, 하지만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한 선택이 가치 있게 되길 바란다. 서윤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서윤과 민주는 샌프란시스코에 작은 문화 카페를 열었고 그곳은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과 한국 문화 애호가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만났습니다. 카페의 중앙에는 사람들이 시선을 끌 수 있는 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서윤의 할머니가 죽기 전에 보낸 손수 만든 종이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직 자유 속에서 진정한 조화를 찾는다. 카페는 번창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윤과 민준이 그들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누는 사랑과 존중이 중요한 곳,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두 문화가 융합된 그곳에서 그들은 단순히 사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고 심지어 그림자 속에도 가장 아름다운 빛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